안녕하세요. 자, 오늘 25년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넘어가면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어제 나왔던 내용이 파월 의장한테 추가 금리 인하를 요청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재밌었던 게, 정시 쪽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이거를 이제 요리한다는 관점으로 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짜파게티 요리사 하듯이 트럼프가 지금 상황을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쿠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의 협상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략들을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가이드에 맞춰야지 너가 미국에서 뭘 할 수 있어 라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용 전에 그럼 파월이 금리 인하를 그러면 트럼프가 요청하기 때문에 하냐? 그렇진 않겠죠. 조건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는 건데, 파월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용이 불안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불법 이민자 얘기였잖아요. 불법 이민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을 한 거예요. 누가 돈을 줬냐? 국가가 돈을 준 거예요. 미국이 돈을 준 거예요. 채용에 고용 관련돼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들의 고용 데이터들이 꾸준히 고용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가의 고용 데이터. 실제 미국이 원하는 고임금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왜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경제 데이터들이, 그래서 IB들에서 곤욕스러웠던 게 뭐냐면, 데이터상으로는 떨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그걸 뭔가를 맞추는 거예요. 숫자를 계속 맞추는 거야. 그 작업을 누가 했냐면 옐런이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실제 미국인들이 느끼는 여러 스트레스가 거기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란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의 전개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IB들에서도 늦어도 5월이나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게 2회를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는 월러 미 연준 위원회 얘기는 아니다,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들의 근간에는 이렇게 정책이 완전 바뀜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러면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되면은 결국 뭐가 돼요? 채권이 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옐런이 단기 채권은 다 써먹었거든. 많이 써먹었어요. 이게 이제 장기 채권을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면 에너지 가격하고 주택 부분들이 낮아져야 되는 부분들을 불법 이민자들 이제 추방이라고 하는 정책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인하할 것 요청하고, 계속 미국 내 에너지를 채굴해서 더 많이 이렇게 뿌리겠다는 내용들로 지금 양동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달러 인하 정책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달러 정책으로 그걸 만들어내겠다. 그걸 과정들이 베넷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요 큰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채권 금리의 상승이에요.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브리핑 할 때 10년물 국채금리 할 때 5%를 시장에서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 블랙록 CEO 10년물 국리 5.5%도 가능하다. 이거는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위험 자산 증시에서도 그렇고 15년도 올해 한 해 막 큰 상승이 나올 거야라고 막 하고 지금 막 희망을 잔뜩 달구고 있는데 이게 눌려주고 조정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큰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 차트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한 모멘텀이 그러면 있느냐. 전에는 불안했는데 트럼프 오면서 막 어쨌든 뭐 지금 상승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했는데 달러를 낮추려고 하는 그 초기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채권의 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크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작용할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언제냐는 부분이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그 타이밍은 알 수는 없어요. 정책 과정에서의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그 내용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거고 케어방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가이드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의견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다룬 내용들은 이게 25년도 상반기의 움직임들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크게 살필 수 있는 여러 기사들의 방향들이 정책의 방향들이 노출이 된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매도를 하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그 대응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은 또 강의나 강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의견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케어방에는 또 케어방 심화 강의할 때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서 가이드를 얘기를 드리고요. 뭐 일반 분들은 강의나 강좌 때 2월 달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오시면 좀 더 얘기들을 진도를 나가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하는 내용들은 일단 그 내용들 정도로만 저희들이 보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나왔던데 채팅 질문에 미결제 약정이 쌓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데 미결제 약정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 포지션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 미결제 약정이 쌓인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포지션이죠. 하락 배팅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반전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미결제 약정이 쌓인다는 얘기는 롱 포지션, 반대 포지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결제 약정은 하락 배팅, 상승 배팅 포지션 모두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은 이 전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주로 어디서? 선물과 옵션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물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가 탁 사면 팍 반등하고 탁 팔면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시장은 그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상승할 때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이클의 관점들을 아시고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구간이 변곡을 형성하는 구간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뉴스를 이어가면 달러 다시 후퇴,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요 내용들 앞에 얘기를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게 같은 정책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구나 라고 보고 시장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유가 금리 인하 압박에 강세 마감, S&P 500 최고가 갱신. 이 대형 IB들이나 투자하는 대규모 자금 가진 존재들이 절대 그냥 시장에 휘둘리는 존재들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와 내용들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가상자산 규제 완화 실무그룹 설립 행정명령. 이거 이제 어제 밤 12시 넘어서부터 이 내용이 나오면서, 예, 장이 출렁출렁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이 미 상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 미 의회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시급하다. 이거 뭐 신시아, 예, 루미스 의원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계속 전략적 비축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기를 잘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연기를 피우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트럼프도 이렇게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실무 그룹들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얘기하는 상원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앉히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삭스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 암호화폐 부분 책임자죠. 데이비드 삭스가 이제 아직은 결정되진 않았다. 당분간은 결정이 안 됐으면 좋겠어.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시장의 분위기가 딱 조정까지 마친 뒤에 빵 터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냥 희망회로 같은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C 반암호화폐 규제 지침 SAB 121 공식 폐지. 자, 요거는 이슈맨하고도 얘기했죠. 이게 23년도 실버게이트 사태를 야기했던 그러니까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다. 이들을 부채로 봐야 된다. 라고 했던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초크 2.0 요 초크 팍 쳐서 기절시키는 팍 쳐. 그거 전략들의 SEC가 법안을 냈던 요 지침을 냈던 요거를 그냥 이제 폐지시켜 버린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부분들에서 그동안 장애물처럼 존재했던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트럼프 행정명령, 비트코인이 아닌 전체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황된 주장이 증명되었다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략 준비자산 아이디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이 얘기 자체를 저는 못 받아들이니까 6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저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애널리스트로서 좀 이상하다. 차트적 관점은 전혀 보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플 CEO 비트코인 포함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 위에 노력 중이다. 리플 CEO 이거 이제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하는데 리플도 포함시켜달라. 최근에 이거 내용들 나오면서 리플이 뭐 전략적 자산에 포함이 되면 또 뭐 몇천 달러 된다고 뭐 그런 뭐 내용도 올라오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그 자리 가기도 힘들었는데 자꾸 그 숟가락을 놀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리플 투자자지만 저도 너무 저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JP모건 CEO 미 은행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제공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그 자금 유출, 이제 불법 자금 유출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AML 때문에 이거 관련돼 있는 국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란 얘기예요. 좀 풀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신, 좌우창평, 침묵 깨고 바이낸스 랩스 핵심 역할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BNB의 움직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BNB 네트워크의 생태계에 차지하는 생태 코인들도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했네요. 지금 55분인데 너무 늦었으면 안 되니까 56분에 진행을 오늘 알트코인은 트론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디파이 쪽입니다. 저스트 체크 진행을 합니다.